네. 항상 걱정인 것은 이게 이 녹화는 문제가 없는데 녹음이 되고 있는가가 늘 걱정이야. 뭐 좀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자, 오늘 어쨌든 로그 개념 수업 시간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잡서, 잡서로 이제 로그 파트를 공부하면 되는 거야. 뭐, 나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그리고 학교 공교육의 도움도 없이도 얼마든지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출판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개념서가 즐비한 나라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 없이 나는 진짜로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혼자서도 이 책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게 우리의 잡서입니다.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영상은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도움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보고 듣고 이해하는 그 뭐라 그러냐. 메커니즘이 더 1차원적이죠. 1차적이죠. 그래서 음성 지원을 받는 거를 훨씬 좋아해. 너희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내 뇌로 이제 직접 가서 박히는 거지. 대신에 기억의 강도는 더 약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의 강도는 세져요.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때가 뭐였지? 좀 빨리 들을 수 없나? 할 때 이제 찾아서 반복하려는 의도니까 그런 의도를 잘 새기시고 이 영상 촬영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지수의 다음 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1단원 지수를 했고 2단원인 로그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의 지도상으로는 지수 함수 그리고 그래프와 방구등식 로그 함수 내 그래프와 방구등식 이렇게 이제 나아가려는 그 무슨에 해당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지수와 로그라는 개념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 실상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둘 다 지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제곱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A가 있는데 거듭제곱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그랬냐면 너를 내가 2번 곱하면 어떻게 돼? 3번 곱하면 어떻게 돼? 4번 곱하면 어떻게 돼? 이 A라는 자체 덩어리로부터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너를 내가 2번 곱하면, 너를 내가 3번 곱하면 A라는 특정 대상을 데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죠. 거듭 제곱. 그럼 거듭 제곱 근은 어땠느냐 하면 A라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는 거죠. A라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고 제곱을 하여 A가 되는 N은 누구예요? 라고. 세제곱을 하여 A가 되는 애는 누구예요? 이 누구에 해당하는 애를 제곱근, 세제곱근 이렇게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가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명에게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줬지만 오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이 있고 오늘의 다음 날인 내일의 개념을 익혔으면 그 다음 모레와 글피는 내일의 내일과 내일의 내일과 이 내일의 개념으로 계속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내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언제의 내일이 오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의 내일이 오늘이야? 라고. 그런 날이 있죠. 오늘의 하루 전. 그날을, 맞아. 그걸 어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이 뭐야? 라고 하면 무엇을 제곱하여 A가 되는 애예요. 세제곱근이 뭐야? 그러면 무엇을 세제곱하여 A가 되는 애예요. 이 대상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이제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다 지수 얘기죠. 예, 지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수의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거듭 제곱자리가 이렇게 2번 곱했다, 3번 곱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3분의 1번 제곱했다. 네? 지수의 확장으로 요 중간에 A의 3분의 1번도 등장을 하고, 네? 이 중간에 A의 루트 5번도 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수의 확장으로. 그 이제 번이라는 말이 사라진 거지. 번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 A의 X제곱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이 제곱근을 생각해 보면 제곱을 하여 무엇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넘겨서 제곱을 하여 2가 되는 애, 세제곱을 하여 2가 되는 애, 이런 애를 이제 제곱근이라고 못 찾으니까 그걸 기호로 표시한 거잖아요. 정확히 거꾸로. 자, 다시 잘 들어봐요. 무엇을 5제곱하여 3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무엇이 거의 100중 99 아니 1000중 999는 무리수라고요. 무리수.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기호라는 걸 도입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걸 도입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거꾸로. 이 지수에 이제 이상한 무리수가 등장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또 뭐가 되냐면 2를 필영아 그지? 2의 1승을 하면 얼마야?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 건너뛰어버렸죠. 결과가 2에서 4로 건너뛰었어요. 바로 딱 이게 궁금해지는. 그러면 2를 몇 승 해야 3이 돼요? 라고. 역시나 지수에 대한 궁금함이야. 이게 지금 거듭 제곱도 그렇고 거듭 제곱근도 그렇고 다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를 몇 거듭 제곱하면 3이 돼요? 라는 거죠. 이런 질문. 예전에는 불가능했지. 지금 2를 한 번, 두 번 하면 거지. 2를 1.5번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이제 뭉칠 수 있었다면 중학교 때. 이제 아니야 얘들아. 여기 유리수나 무리수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있어. 이런 수 있다. 찾아라. 2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3이 되니? 라고요. 그러면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 여기가 1점 어쩌고 저쩌고 나도 사실은 몰라. 안 해봐서. 1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가면 100중 999개는 무리수란 말이지. 무리수예요. 어지간한 유리수는 이게 다 있어. 그 주인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녀석인데 그 대상이 무리수라 생각될 때, 아니 무리수인 것이 확실할 때 역시나 또 기호 등장해야죠. 무리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평생 쓰고 있을 거야. 비순환 무한소수인데 이걸 어느 세월에 평생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파이도 그렇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그렇고 이것도 이름이 파이인데 파이라고 불리는 이 황금비 이 녀석도 그렇고 루트 2도 그렇고 루트 3도 그렇고 세제곱근 루트 7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약속을 전제로 한 무리수들의 기호란 말이야. 여기에 하나 추가. 여기에 무리수 하나 더 추가요. 로가리즘이라는 건데 그 앞자를 따서 LOG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로 읽는 거예요. 로가리즘의 앞을 따서 로그라고 읽는 거예요. 로그. 자, 이런 무리수 등장. 그 본체. 그러니까 이걸 본질이 뭐야? 로그의 본질이 뭐야? 그러면 잊지 말고 그거 지수예요, 지수. 지수값 얼마인지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수값. 그러면
요런 기호는 워낙 유니크하고 요런 기호도 워낙 유니크한 아이지만 그러니까 예, 그냥 대체제가 아예 없고 약속거리도 없고 그냥 원주율이라는 느낌이래. 원주율이라는 개념 하나만 나타내는 기호잖아 이게. 근데 이 거듭제곱근은 이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여러 약속을 소화해야 되니까 제곱하여 2가 되는 애, 제곱하여 3이 되는 애, 4제곱하여 7이 되는 애 이렇게.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소화해야 될 애들이 많아. 대상이 많아. 그래서 거기다가 기호를 약속해 줍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로그하고 요 자리에 아래 첨자 하나 그리고 요 자리에 n자 하나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요 녀석의 이름은 밑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다 그지? 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밑이 맞아요. 예. 그것과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밑이고 요 아이의 이름이 이제 처음 들어보게 될 텐데 요 아이의 이름은 진수예요. 진수. 진짜 가짜 할 때 그 진짜 맞아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상용로그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여기가 로그의 밑이고 여기가 진수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뜻은 자, 이 녀석의 뜻의 정의는 서건아 로그의 본질이 뭐라고? 본질이? 지수라고. 그지? 지수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는 하고 어떤 숫자로 나온다면 그 숫자는 지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되는데 그 지수의 목표물이 누구냐면 요렇게 생긴 밑에다가 이만큼으로 대변되는 그 숫자를 지수로 올렸을 때 얘가 되는 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수, 그런 약속 할 수 있겠나? 사실은 그 앞에 우리 거듭제곱 할 때도 이거 초등학교 5학년한테 처음 보여주면 굉장히 황당해라 해요. 지금은 너희들은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호잖아. 아예 애를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건 약속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본인에게 이 지수 거듭제곱에 약속이 녹아 들어간 거라고. 마찬가지. 지금도 매우 생소할 텐데 그게 이제 녹아 들어가게 연습을 하면 돼요. 이런 아이가 딱 등장을 하면 얘는 지수인데 어떤 지수냐면 요걸 밑에다가 놓고 요 아이를 거듭제곱으로 올리면 그 계산의 결과물이 n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a의 m 거듭 제곱이 n이 되었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먼저 해. a의 m 거듭 제곱이 결과물로 n이라는 아이가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m이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너희가 아는 얘기를 해보자. 아는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건아, 2의 세제곱을 하면 얼마야? 8이지? 자, 그러면 이렇단 얘기죠. 로그 2의 8은 3이다. 이런 말이에요. 필영이 알아들어? 구성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내가 지금 얘기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2를 몇 제곱해야 8이 되나요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 기호가. 알겠어요? 그 본질 자체는 지수승이고 그러니까 2의 3승은 8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딱 맞지. 다만 아니 그럼 이따위 거를 원래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얘로 도저히 표현 불가능한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 x라는 녀석이 로그 2의 7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2를 몇 번 제곱해야 7인데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거 무리수야. 존재해. 알 수 없을 뿐이지 구할 수 있고 존재하는 아이야. 그러한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로그 2의 7이다. 2의 지수승에 올려서 7을 만드는 그러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거듭제곱근의 정의 말해준 다음에 그 수순하고 똑같은 거예요. n제곱근이 뭐냐라고 하고 너희 보고 내가 계속 대답해보라고 시켰잖아요. 그것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n제곱근이 뭔지 알았어요 라고 하면 그렇지 됐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지 그러면 그걸 빠르게 좀 계산하는 법을 익히자. 그게 거듭제곱근의 연산법칙이라는 거다. 요렇게 하듯이 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로그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나면 언제까지만 정의에 이렇게 매달려서 할 거냐. 그 정의 말고 이 로그를 원화라고 아주 수월하게 사용하려면 로그가 가지고 있는 법칙, 로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 놓고 있어야 우리가 빨리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법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그는 조금 특별해서 이 정의 때문에 나오는 그 특별함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맨날 되는 애를 물어보면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다가 몇 승을 해야 7이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때는 그런 지수는 없다가 되거든. 왜냐면 이게 7이 되려면 여기에 무리수가 와야 되는데 유리수 이상의 지수를 가졌을 때 유리수 이상의 지수를 가질 때 밑은 양수여야 한다 그랬어요.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로그의 기호로 쓰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로그 마이너스 2의 7 이렇게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을 하여 7이 되는 어떤 무리수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로그는 약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럴 때만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밑조건과 진수 조건인데 한마디로 A와 N에 대한 얘기예요. A와 N. 밑조건은 A는 0에서 1 사이의 수이거나 아니면 1보다 커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양수여야 하는데 1이 아니어야 한다.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밑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1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무리수를 목표물로 나오는데 1은 몇 승을 해도 결과가 1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1인 애를 여기를 숫자를 변화시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1이 아닌 양수, 즉 요렇게 되는 것이 밑조건. 그 다음에 이게 명사의 지수죠, 지수. 지수인데 여기가 이제 실수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가 A가 양수여야 하고 양수에 실수 지수승을 올린 결과물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다시 말해 X축 아래로는 치역이란 걸 가질 수가 없는 녀석이야. 그래서 밑 진수 조건으로 n이 양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자주 빈출되는 출제의 포인트고 의외로 자주 틀린다.
의외로 잘 틀려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데만 우리가 의의를 두지, 그 정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황당해요. 나중에 미분 배워도 마찬가지. 예, 미분을 하면 막 신세계가 열린 거야, 이제. 막 정말 그동안 건드리지 못하던 영역까지 막 확장이 되어가, 수학이. 신났지? 엄청난 무기를 갖췄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시작부터 걸려요. 미분 가능하냐? 예, 그것이 미분 가능하냐? 그 허들을 먼저 넘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분 가능의 조건이 뭐냐? 비슷하게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넘고 나서 로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조건으로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양수라는 소리인데, 예, 밑에는 1이 돼선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네.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개념을 굳건히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살짝 마음이 급해요, 지금. 오늘 상용 로그까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 싶어서 쭉쭉쭉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A의 M제곱이 N이라 할 때, 그때 이 M이라는 지수를 로그 A의 N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로그의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는 이러한데 그 정의만을 들고 로그를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 이럴 거면 지수 다시 쓰지, 뭐 이런 느낌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로그가 로그로서 원활하게 사용되려면 결국 우리는 로그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 로그 법칙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이거 다 너희들 생각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야. 피라미가 대답해봐. 로그 A의 A는 얼마이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질문이 A의 몇 승을 하면 A가 돼요? 이런 질문이잖아. A의 몇 승 하면 A가 돼요? 1승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법칙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은 A와 밑과 A, 진수가 서로 같으면 결과가 1이다. 이제 이렇게 연산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성이, 네, 맞아요. 우리가 정수로의 확장에서 모든 실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뭔지도 모르는 수에 몇 승을 해야 1이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진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 로그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는 진수에 1 있으면 0이야 라고요. 진수에 1 있으면 0이야. 나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나중에 정의 다 까먹어. 또 다 까먹고 로그 법칙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그 정의를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수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자, 봅시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두 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어요. 네, 8시 이후로는 목소리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쥐어 짜내봅시다. 요놈의 본질이 지수라고. 지수 더하기 지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수 법칙 중에. 네? 지수 법칙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번이죠, 1번. 1번의 결과물에 보면 A의 M 더하기 N승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A의 M 더하기 N승이 된다. 어떻게 하면?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곱하는 두 대상이 누구냐? 바로 M과 N이에요. N과 N. 왜냐면 거듭제곱 하여 M이 된다는 거니까. 거듭제곱 하여 N이 된다는 거니까, 예, 바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A의 M, N. 이렇게. 진수 두 녀석의 곱이 됩니다. 거꾸로 두 녀석의 곱은 이렇게 더하기로 분리될 수 있어요.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명은 되게 쉬워요. 지수로 바꿔서 증명하면 금방 돼. 예. A의 아니다. 본인이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는데, 로그 A의 M을 X라 하고 로그 A의 N을 Y라 하고, 그럼 이게 정의에 의해 A의 X승은 M이 되잖아요. 그죠? A의 Y승은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둘이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돼? A의 X 더하기 Y는이 되지. 예,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 왼쪽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을 곱하면 MN이 되죠. 이걸 로그로 바꿔보세요. 이걸 로그로 바꿔보시면 X 더하기 Y는 로그 A의 MN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X를 여기다 넣고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초공식이잖아. 알겠어요? 예. 근데 너희가 이 감으로 충분히 지수법칙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감으로 충분히 이걸 추론할 수 있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지수 얘기라니까? 이게 지수야. 그 본질이. 이것도 지수야. 지수 두 개가 빼기 될 때가 언제냐는 거야. 지수 두 개가 빼기 될 때가. 바로 나누었을 때겠죠. 그 대상을. 예. 나누었을 때. 더군다나 이 빼기 되는 애가 이제 분모 쪽에 있는 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 A의 N분의 M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요 두 녀석을 초기인데, 초기에 몇 번 당하고 나면은 또 이제 많이 사그러드는 편인데, 로그 연습하는 초기에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로그 3에 5 더하기 2 했더니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3에 1로 한다거나, 예. 아니면 또 더하기가 곱하기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해서, 예, 이런 짓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만 남는 거야. 합이 곱으로 변했어 라고. 합이 곱으로 변했어. 근데 어떤 대상의 합인지 어떤 대상의 곱인지를 까먹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막, 예, 별거 다 해요. 예. 이거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놓으면 로그 7의 y 분의 로그 7의 x. 이거 비일비재한 일이다. 니들한테 안 일어날 것 같지? 처음에 되게 자주 한다니까 이거. 예, 정말 자주 해요. 근데 제발 생각할 때 이 로그라는 본질이 지수다를 잊지 말라고요. 지수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죠. 예. 지수가 나누기 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라니까. 지수는 빼기가 되죠. 지수는 곱하기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로그의 성질 네 번째. 이건 뭐냐면 로그 A의 X의 N거듭 제곱, 이 진수의 무언가의 N거듭 제곱이 나올 때의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면 이 로그의 정의가 이제 어떤 지수가 궁금해지는 거고, 그 지수의
A의 거듭제곱을 올려서 A에다가 거듭제곱을 올려서 X의 n승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이게 보면 얘가 이제 얼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별이라고 해볼까? 별이라고 했을 때 A의 별승이 X의 n승이 되는 걸 뜻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별하고 이 n이 똑같이 어떤 밑에 대한 지수승이야. 지수승이거든. 한마디로 대등한 녀석이라는 거야, 이 녀석이. 예. 그러면 내가 아예 애초에 그거를, 이 별을, 그러지 말고 n승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n승이니까 내가 n승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a의 거듭제곱을 하여 그냥 x가 되는 애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n승은 똑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누구야? 그러면 그게 로그 a의 x예요. a에 몇 승을 해야 x가 돼요? 가 로그 a의 x라고요. 예. 그 녀석에다가 n번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결론은 이 n이 마치 이렇게 뭐랄까 이게 장식처럼 있다가 요 앞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 n거듭 제곱은 앞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n배한 로그 a의 x 이렇게. n배한 로그 a의 x.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로그 앞에 적당한 실수배가 있을 때 그 실수배를 진수의 거듭 제곱 자리로 올릴 수 있어요. 로그에 어찌 보면 어떤 시그니처 같은 성질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2번 i의 확장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mn이 된다며. 그럼 내가 언제 이거 다른 거라고 그랬어? 그냥 다른 자리처럼 써놓은 거지. 그럼 이 m자리에도 n자리에도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x의 제곱이 되는데요. 예, 요 왼쪽 거를 다시 쓰면 2배한 로그 a의 x죠. 예, 마치 2가 떨어진 것처럼 아니면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거듭제곱으로 올린 것처럼. 예, 그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2 로그 a의 x와 x 제곱과 x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3이 되는 거야. x 세제곱과 x에 대한 얘기를 하면 x 4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n차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 4가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책에 따라 로그의 성질 한 다음에 4번 하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책에 따라는 또 단원을 나눠가지고 로그의 여러 가지 법칙 이라고 해서 별도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되냐, 상위와 하위 정도의 차이이긴 한데, 메이저와 마이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간 근데 다 성질이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다 외워서 써야 되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거 이게 쭉 읊어줄게요. 결국 외워야 돼요. 그 중에 나름 또 마이너 중 메이저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 자, 이게 메이저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요 세 개가 메이저죠. 요놈.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밑이 똑같아요. 로그 A와 로그 A가 로그 A의 mn이 되고,
로그 A와 로그 A가 로그 A의 n분의 m이 되고, 만약에 그럼 여기 로그 A의 m인데 여기가 로그 B의 n이면 어떻게 돼요? 하면 결론은 계산 못해요, 얘랑. 우리가 무리수 두 개를 연산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루트 3과 루트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인데 모르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밑이 통일되어 있답니다. 밑이 통일되어 있어. 그러니까 A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제 로그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밑의 로그를 만나게 되고, 얘네들의 밑을 통일시켜야 될 일이 생겨요. 그 밑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로그 A에 B가 있다. 이렇게. 로그 A에 B가 있다. 근데 이 A가 내가 원하는 밑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예, 나는 로그 C, 그러니까 C를 밑으로 하는 어떤 로그를 원해. 라고 할 때 이 변화는 분수로 변환되게 됩니다. 분수로. 그래서 내가 C라는 숫자를 원한다. 그러면 로그 C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 있는 밑 있죠, 밑이 변환된 로그의 진수 자리로 갑니다. 변환된 로그의 진수 자리로. 그리고 여기 있는 진수 있죠, 진수가 변환된 로그의 분자에 있는 진수 자리로 가요. 위치를 보면 아래 위니까 정확히 이건 헷갈리진 않을 거야. 헷갈리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그 2의 3을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원하는 게 7로 바뀌었어? 그러면 뭐 로그 7의 2분의 로그 7의 3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겁니다. 원하는 어떤 숫자든 이 방법으로 밑변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장난 쳐보고 싶은 생각 안 드냐? 장난. 성은 어떤 장난을 쳐보고 싶으냐? 이렇게 바뀌어 라고 하면, 그치. 이게 아무 밑이나 돼요? 아무 밑이나? 그러면 내가 로그 A의 B를 로그 B로 통일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가 갖고 있던 진수를 자기 밑으로 쓰는 거야. 가능하죠? C는 뭐 B여선 안 된다 이런 말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꿔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올라오기로 했고,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올라오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기로 했잖아요. 이 A가 1로, B가 1로. 로그 B의 B, 1번 성질이네요. 그래서 1의 로그 A의 B가 됩니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의 일반 공식, 대표 공식에서 파생됐긴 했지만 뭐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있어 보이지 지금? 그지? 요건 새로운 공식 하나로 다시 여겨줄 수 있겠네. 뭐냐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고.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으로부터 파생되었지만 별도의 공식처럼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분의 1 역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성과를 꼬리를 무는 건데, 요것 때문에 생겨난 또 파생 공식이 있어요. 얘 때문에 파생인데 얘 때문에 또 파생인 애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알도록 합시다. 개념서에 보면 써 있어요. 예. 다음
이제 정말 마이너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가, 지금? 이런 거. 마이너라고는 하지만 또, 너무 당연하게 문제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잊으면 또 안 되는 건데. 이거 봐봐요. A에, 로그 A의 N을 올렸어요. 저쪽만 한참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최초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요. 최초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로그의 본질은 지수라고 그랬고, 얘는 어떤 의미에선 지자리 잘 찾아간 거야. 그렇잖아. 지수인 애가 지수 자리로 간 거예요, 지금. 요게 어떤 지수냐면, A에다가 자기를 거듭 제곱하면, 나 자신을 거듭 제곱하면요, 저는 N으로 바뀌어요. 라는 지수야. 늘 진짜로 A에다 올린 거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상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이 모양이 특이해서 학생들이 초반에는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나름 공식처럼 또 외워야 되는 거야. A의 로그 A의 N은 N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이제 정의하다 보니 별의 별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A의 로그 C의 B, 문자가 3개 등장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지금처럼 로그를 지수에 올리는 행위인데, A의 로그 C의 B를 하잖아. 그러면 여차저차하여 이것은 B의 로그 C의 A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로그가 지수승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은 그대로 두고 요 원래 숫자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 자리를 서로 바꾼 것이 같은 애라는 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납득은 잘 안 되는 애야, 얘. 납득은 잘 안 되는데, 그냥 식으로만 증명을 해보자면, 양변에 로그 C를 씌워보세요. 양변에 로그 C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C의 A의 로그 C의 B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 C의 B의 로그 C의 A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4번 공식 때문에 이 진수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 로그 C의 B,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되는 거예요.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씌웠잖아. 그럼 이 진수가 앞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떨어지나 뒤로 떨어지나. 뭐 뒤로 떨어지면 로그 C의 A 이렇게 되겠죠? 결론이 로그 C의 B, 로그 C의 A예요. 똑같잖아, 결과가. 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 C를 씌워서 똑같다면 그 전도 똑같은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법칙이 이게 몸에 확실하게 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공부하다가 차근차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을 메이저, 이쪽을 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은 다 외워야 되는데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다. 우선과 비우선이 있다. 이렇게 합시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로그의 생 기초입니다. 생 기초.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나누기의 연산, 분수의 연산, 그런 다음에 분모를 통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라고 초등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부분 분수 알려주고 이러면 황당하겠죠. 내가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통분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통분만 한 2, 3년 해야죠. 통분 2, 3년 하고 그다음에 통분이 이제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살의 일부처럼 행동을 할 때 그때 부분 분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맞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수1도 그렇고 수2도 그렇고 충분히 연습했지 이런 거야. 너희 보고 충분히 연습했지. 자 이제 걸어 뛰어 날어 이제 이렇게 시켜요. 뭔가 딱 걸음걸이를 한 다음에 내가 연습할 시간을 주지 않아. 연습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로 상용 로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수 단원하고 로그 단원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거듭 제곱근하고 거듭 제곱 법칙 배우고 지수의 확장 배우고 지수의 법칙 배우고 로그 정의 배우고 로그의 법칙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평행으로는 안 맞는 구조예요. 이 상용 로그는 말하자면 활용 같은 겁니다. 로그가 실제 생활에서 실제 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그 로그의 쓰임새. 이름이 상용 로그인데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늘상 상자예요. 저 상자가 언제나란 뜻이죠. 언제나 항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리고 용은 쓸 용자고 무슨 뜻이야? 항상 사용하는 로그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뜻풀이를 하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로그란 뜻인데 늘 자주 사용하는 로그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치 10인 로그를 말하는 겁니다. 미치 10인 로그. 대충 느낌으로 말해볼까? 서건아, 왜 미치 10인 애가 중요할 것 같아? 도대체 미치 10인 애가 상용 로그인 이유는 뭘까? 그냥 너의 느낌을 말해봐. 논리성 빼고. 생략하기 쉬워서 뭐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비슷한 말이기도 해.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준이야, 어떨 것 같아? 느낌. 왜 10일까? 뭐 없어?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없어? 민준이는? 인간이로 시작하는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어서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 가운데 가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대머리 같아 보여. 인간이 십진법을 사용해서 해요. 인간이 십진법을 사용해요. 이 십진법의 의미가 이제 뭔지 그걸 밝혀지는데, 어쨌든 용법은 상용 로그는 10이라는 애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안 쓰겠다 입니다. 앞으로 밑이 사라진, 없어진 로그를 만나게 되면 그 녀석의 밑에는 10이 있는 거다. 마치 루트의 앞에 여기 2가 없는 것처럼, 2가 없어진 것처럼 로그의 밑이 사라지면 그 녀석이 10인 줄 알아라. 이게 상용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러냐라는 건데,
이 로그의 본질이 지수라고 그랬죠? 지수. 지수니까 이 밑이 10이라는 얘기는 10을 밑에다 두고 거기다가 거듭 제곱을 올려서 라는 뜻이에요. 올려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뭐 그 정도는 10진법을 우리가 사용하니까 10의 0승이 1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그리고 10의 1승이 10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한 번의 거듭 제곱은 자기 자신을 뜻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중간이 궁금해지는 거야. 이 중간을 채워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에 몇 승을 하면 2가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10에 몇 승을 하면 2가 돼요? 몇 승을 하면 3이 돼요? 몇 승을 하면 4가 돼요? 5가 될까? 6이 되나? 7이 되나? 8이 되나? 9가 되나? 까지 딱 10개만. 예? 0부터 1은 소용없으니까 0부터 9까지, 예. 1부터 9까지 딱 9개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 이 중에서는 거의 이 두 개, 맨 위와 맨 아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무리수 맞아요. 무리수. 예. 무리수는 그럼 비순환 무한소수로 영원히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난수의 소수점 뒷자리를 영원히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순 없고,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웠지? 유효숫자라고. 유효숫자. 과학이나 수학계에서는 유효숫자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리수가 써 나가는데 그 자리를 소수점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0.3010 승, 10에 0.3010 승을 하면 1이 된다. 이렇게. 0.4771승을 하면 3이 된다. 개념서와 문제집의 그 구분을 살짝 할 때 이런 거 하는데, 너희가 가진 지금 개념서 있지? 개념서 맨 뒷장 찾아봐. 맨 뒷장. 거기 보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상용 로그 표. 그게 이 짓을 한 겁니다. 예. 여기를 찾아 놓은 거예요. 여기를. 이 지수를. 그 표의 내부가. 예.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게 1에서 2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1.00부터 시작해서 1.00부터 시작 1.01, 1.02, 1.03 이렇게 해서 요 진수 결과물이 소수점 둘째 자리로 이동해서 9.99까지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찾아 놓은 거야. 찾아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 뒷장에. 이해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2.00을 찾아보시면 2.00 칸 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가 1.0 0하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나? 그죠? 예, 여기까지가 소수점 첫째 자리, 그리고 여기가 둘째 자리예요. 그게 진수예요, 진수.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이 뜻인 거지. 그럼 10에 내가 이 0.0000 승을 하면 1.00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00 내려가다 보면 2.00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3010 돼 있을 텐데 .3010 예, 그걸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10의 밑에다가 0.3010 승을 하면 2.00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 찾아봐. 그 표에서 찾아봐. 5.00 찾아봐. 5.00 얼마야?
6990. 7.00 찾아보세요. 7.00. 0점. 845 하나죠. 찾았어요, 다들? 5.00, 아니, 7.00. 예.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이제 다시 여기 봐봐. 지금부터 내가 여기 쓸 거야. 잘 봐. 10에 0.6020승을 하면 4가 돼요. 10에 0.6990승을 하면 5가 돼요. 10에 0.778 하나 승을 하면 6이 돼요. 10에 0.9030승을 하면 8이 돼요. 네. 10에 0.9542승을 하면 9가 돼요. 우와, 수학선생이랑 이 9개를 외우고 있나 보다. 그래요? 아니야. 실제로 내가 외우고 있는 건 딱 3개예요. 딱 3개. 요놈과 요놈 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순간적으로 유도한 거예요. 가능하겠지? 고정.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602가 어떻게 나눴을까? 이게 6020승인 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 네. 이거 제곱한 거야, 양변을. 오른쪽 제곱이 4가 되니까. 이쪽을 제곱했는데 그 제곱이 지수승의 제곱을 하다 보니 0.3010을 2개 한 것 뿐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했냐고 지금. 0.778 하나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그런 거지. 진이야, 6이 뭐와 뭐의 곱이야? 2와 3의 곱이야. 2와 3을 곱한 거예요. 우변을 우변끼리 곱한 거야. 좌변을 좌변끼리 곱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밑이 10이잖아. 그럼 이 두 녀석을 곱하면 지수 2개를 더하게 되죠. 지수 2개 더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성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채은이를 가만뒀네, 지금까지. 채은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았어? 5는? 성욱이가 흑기사 해줄래? 2랑 곱해가지고 응. 10이 되니까. 그렇지. 저 영악한 놈. 네. 이 5가 10 나누기 2예요. 10 나누기 2. 근데 이게 10의 1승이잖아. 근데 이 2는 10의 0.3010승이잖아. 이거 대신해서 10의 0.3010승을 하면 10의 1승 이렇게 되니까 나누기를 했으니 빼게 되죠. 1에서 0.390을 뺀 거예요. 6990이 나오지. 알겠어? 필요해, 알아듣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2, 3, 7 이게 소수. 소수 3개만 알면 되고 5도 소수이지만 이것은 10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숫자라서 그렇게 유도가 가능해서 실제로는 0.301, 4771, 8451만 외웠습니다. 그럼 니네는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돼요. 문제에 다 표로 줘요. 근데 싫어도 상용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워낙 자주 나오는 애들이라. 아니, 근데 십진법하고 이거 무슨 관계요? 그럴 수 있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큰 수가 있어. 너무 커. 너무너무 커. 뭐 하지? 이재용의 재산? 아니, 누구지? 테슬라 그 누구냐? 일론 머스크의 재산. 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더라? 그 재산 얼마쯤이냐? 무슨, 320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걸 말할 때, 걔 통장에 찍혀 있는 뒤에, 이게 예를 들어, 320조다 그러면, 조, 몇천 몇백 몇십 몇억,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이렇게 말하냐? 아니잖아. 너무 큰 수를 말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말해요. 맨 앞대가리 수 하고 이거 몇 자리인가.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들 실제로 이제 2학년이니까 과학을 좀 했나? 과학 화학에서 1몰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딴 거 하지? 아니 니네가 아는 큰 수 뭐 있냐? 그럼 전하량 배웠어? 전하량? 전자 한 개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몇 쿨롱이야?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 이런 거 안 해요? 아이씨. 네, 그래 미안해요. 0도씨 1기압 22.4리터에 들어있는 분자량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 분자야. 2.4리터면은 엄청 큰 용량인데, 그 안에 산소 분자가 몇 개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산소 분자 이렇게 세야 돼. 예, 그거 못 세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만 한다고. 심지어는 6.02도 잘 안 해. 그냥 6 곱하기라고 하지. 6.0 이게 그러면 정말로 분자수가 6.02 빵빵빵빵빵빵빵빵 개에 들어있는 거냐? 자연의 신비야? 그럴 리 없지. 못 세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고, 제일 앞대가리 수하고 그거 몇 자리 수인가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밤하늘의 별의 개수도 이렇게 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수, 아까 얘기하는 그런 쿨롱 같은 거, 너무너무 작은 수나 너무너무 큰 수는 말해줄 때 제일 앞대가리, 이걸 최고 자리 수라고 한다. 최고 자리 수와 그게 몇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인가만 말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258, 이제 이것도 우리한테 큰 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쓸 때, 우주인한테 보낼 때 3258 이렇게 우주인한테 메시지로 보냈는데 걔네가 전부 왼손잡이라고 생각해봐. 걔네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라는 건 오른손잡이가 주류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한테 어떻게 보내주냐면 3.258 곱하기 10의 3승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알겠어?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납득 가능하지?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10의 3승이고요. 요 3.258이라는 애가 대략 여기와 여기의 사이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야, 찾아. 니네 상윤하고 표에서 찾아. 3.26 찾아봐요. 3.26. 야, 다른 사람들은 안 찾냐? 3.26 하면 0. 얼마 나와? 5132. 5132? 맞아? 네.
0.513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3.26을 10의 0.5132승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럼 얘가 10의 3.5132승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의 어떤 수도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상위론구 표를 이용하면 3258은 3.26 곱하기 10의 3승으로 바꾼 다음 예, 그 10의 3승은 따로 떼고 이 3.26의 한 자리수를 요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지. 요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10의 0.5132승으로 쓴 다음에 둘이 다시 합쳐주면 이 지수 두 개는 더하게 돼 있는 거니까 3.5132승이 되는 거지.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로그 3258 로그를 씌웠을 때 결과가 3.5132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놈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해봐요. 실제로 3258이라는 어마무지한 숫자의 디테일까지 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3으로 시작하는 네 자리수인지만 알면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어. 잘 생각해봐요. 이 3점 할 때 이 앞대가리인 3이 어디 출신이야? 여기 출신이에요. 이거 출신이에요. 그럼 이 녀석은 나중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올라가서 여기 3.26에서 이 소수점을 뒤로 빼는 역할을 해요. 몇 번? 하나, 둘, 세 번. 즉, 세 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원래 앞에 있었던 애는 몇 자리수야? 한 자리수죠. 필영아, 이거 오래돼서 잊었겠지만 소수점 이후로는 자릿수라고 그러지 않는다. 소수점 앞을 자릿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6은 한 자릿수예요. 알겠지? 이 앞에 있는 한 자릿수의 소수점을 뒤로 3칸을 빼는 역할이에요. 이 3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이 3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3점을 보면, 아, 너 네 자릿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운 결과물을 우리가 점으로 분리해서 여기 있는 정수 파트, 이걸 지표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소수점 뒤에 있는 네 숫자를 가수라고 불러요. 역할이 다른 거야. 역할이. 그래서 이 3은 뭘 나타내는 지표냐? 얘가 몇 자리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에 3이 보이면 그 3이라는 건 10의 3승에서 온 i이므로 한 자리수에 있는 소수점을 뒤로 하나, 둘, 세 칸 빼서 이걸 네 자리수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애에 상용 로그를 씌웠는데 그 결과가 11.4426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11.4426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아니다. 7426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서 너 몇 자리수구나. 서건아, 몇 자리수구나. 몇 자리? 두 자리? 11인데? 11은 두 자리수다? 그게 아니고 이 3이 10의 3승 출신이라고. 10의 3승 출신은
3.26이라고 하는 한 자리 수를 10의 3승을 통해 하나, 둘, 셋 뒤로 빼면서 이걸 네 자리 수로 만드는 역할을 해. 알겠어? 그럼 여기 11이 있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10의 11승 출신이라는 거지, 얘가. 그럼 지 앞에 있는 한 자리 수를 소수점을 11자리 뒤로 미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너는 하고 주어를 달면 몇 자리 수이다? 12자리 수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역할을 해요. 이게 지표의 역할이에요. 알아듣겠어? 그리고 요거요. .5132의 출신을 잘 보세요. .5132가 있으면 우리 상용로그표에서 찾아봤지만 .5132는 10의 거듭제곱에 올려서 3.26을 만드는 놈이에요. 10의 거듭제곱을 올려서 3.26을 만드는 애라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5132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승 중에 어디에 사이에 있어? 4771과 6020의 사이에 있죠. .5132가. 제 얘기 알아들어요, 지금? 이 .5132는 여기 출신이고 10에 4771승이 3이라는 정수고 6020이 4라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5132는 10의 5132승을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모르긴 몰라도 이 녀석은 3. 얼마짜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된 거야. 그걸로 된 거야. 얘는 3으로 시작하는 3으로 시작하는 네 자리 수가 된 거예요. 이거면 엄청나게 큰 수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알아낼 거 다 알아낸 거라고. 이게 상용로그의 목표이자 이유라고요. 자, 11, 딱 11.7416. 어떤 x라는 어마무지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상용로그를 씌웠더니 11.7416이 나왔어? 그러면 11을 보면서 아, 너는 12자리 수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0.7416을 보면서 어디로 쫓아가면 돼? 필영아, 어디를 쫓아가면 돼? 저 사이, 그렇지. 저기 어딘가의 사이겠지, 새끼야. 어디와 어디 사이? 5와 6의 사이 맞아요. 예. 5와 6의 사이. 그러니까 너는 5점 얼마로 시작하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5로 시작하는 5로 시작하는 12자리 수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정리해보면 어떤 x에 상용로그를 씌워서 n 더하기 알파, 여기서 n은 정수, 알파는 양의 소수일 때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면 이 n을 보면서는 n 이름은 지표인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이 말. n은 지표인데 x는 n 플러스 1 자리의 수구나. 이렇게 n 플러스 1자리의 수구나. 그 왜 n 플러스 1을 외우지 말고 그 이유를 알라는 거야. 이 n이 10의 n승 출신이라고요. 10의 n승 출신. 그래서 그 10의 n승이 어떤 한 자리 숫자인 x를 소수점 뒤로 n자리 미는 역할을 해요. 소수점을 n자리 뒤로 미는. 근데 원래 있던 숫자가 한 자리 수니까 토탈로는 n 플러스 1자리 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이 가수인데 이게 그 진짜 수, 가짜 수, 진수라고 아까
예, 할 때 그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예요. 가수, 가짜수. 이 가수의 역할, 예, 가수의 역할은 최초 자리의 수를 찾아내는 데 쓰는 겁니다. 최초 자리의 수. 아시겠어요? 자, 사례. 2에 55승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 2에 55승. 우리가 2에 10승까지는 외우고 있죠. 2에 10승은 1024다. 대충 4자리 숫자의 시작이죠. 1024면. 근데 2에 10승 정도가 아니라 예, 거기에 55승. 55승. 이건 얼마냐? 시간과 충분한 연습장이 있으면 1024로부터 45번만 더 2배씩을 하면 되니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불러주고 있자면 답을 듣는 사람도 막 이렇게 귀우비고 있을 거라고. 아, 그래서 얼마라고. 예, 관심 없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예, 첫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이렇게 불러도 1회 자리까지 가잖아. 그러면 아우, 그래서 몇 자리 준대. 이렇게 돼요. 예, 시작을 뭘로 하는데 이렇게. 같은 조 단위여도 이재용의 재산의 조 단위와 정몽구 니네들은 누구로 알고 있? 재벌 누구 알고 있냐 니네? 정의선? 모르나? 예. 짜오지간 정용진? 삼성과 형대가 뭐 알아요? 같은 조 단위여도 내 자산이 8조인데 네 자산은 1조잖아 하면 그렇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게 앞대가리의 차이예요. 총 자릿수가 똑같아도 맨 앞대가리가 1조인 거하고 맨 앞대가리가 8조인 거는 8배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야 똑같다만 이거 어쩌나 이거 얼마냐는 거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X 너 X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너 X 해. 그런 다음에 자 실생활 로그의 사용. 이거를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X에다가. 그러면 상용 로그 2에 55승이 되죠. 그럼 55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법칙에 의해서 로그 2가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 2가 되는 녀석의 로그 값이 0.3010이다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55 곱하기 0.3010이 되겠죠. 예. 그럼 빨리 계산해. 얼마지? 55 곱하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걸 산 건데 55 곱하기 0.3010 아이고 이씨 0.3010 곱하기 55는 16.555 16.555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16.5550 이렇게요 이로써 우리는 X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이 2의 55승이라는 숫자는 채연아 몇 자리수야? 17자리수, 17자리수. 어마어마하다, 그지? 17자리수야. 근데 서건아 뭘로 시작해? 5550 그렇네요. 여기네요. 네, 4771과 6020의 사이에 있으니 3으로 시작하는 17자리 수라고 대답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2의 55승은 너무도 큰 숫자여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3 얼마 했는데 요게 쫙 다 해보면 17자리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게 상용 로그의 실제 쓰임새. 매우 큰 숫자나
매우 작은 숫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0점 한 다음에 0000000000000 막 지칠 때까지 0이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2 얼마 이렇게 되는 수를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응? (0.0000000278) 1 이렇게 이런 수 너무 작아. 예, 너무 작아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여덟 번째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소수점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것도 그냥 첫째 자리만 말해줘요. 소수점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2가 나온다. 이렇게. 그것도 다 이걸로 가능해요. n과 알파로 찾는 걸로. 그때 이 숫자 인 x는 로그를 씌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딱 이 8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이 등장합니다. 마이너스 8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0. 얼마 이렇게 해서 가수는 무조건 양의 소수여야 해요. 예, 양의 소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가 등장을 했다는 말은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0.3010에서 0.4771 사이의 소수예요.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소수점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그 n에 해당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8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었나 몰라. 저 마이너스 8 더하기 0, 왜 0.3010에서 0.4771 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10을 상용록을 씌웠다가 10에 얼마를 하면 이런 수가 될까인가 라는 거거든. 0.00000 이렇게 10에 몇 승을 하면 이게 돼요 라는 건데 000 2781 자, 이렇게 돼요 라는 건데 이거를 다시 쓰면 2.781 곱하기 10에 몇 승일까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승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이건 한 자리수 2.781이잖아. 어디 있겠어? 2.781이 어디 존재하겠어? 여기쯤 존재하겠지?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다시 쓰면 10에 0. 얼마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인데 요 얼마가 0.3010에서 0.477의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2.78을 또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예. 알겠죠? 0.4대쯤 나올 거예요, 이거. 예, 찾아보면. 그 이제 이 정수가, 여기 나오는 정수가 양수면 큰 수를 뜻하는 거고, 음수면 소수점 이하 수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부르는 말이 다르다 이거지. 양수면 n 플러스 1자리수, 음수면 소수점 이하 n번째 자리, 소수점 이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수의 역할은 똑같고요. 이게 상용 로그의 쓰임새입니다. 물론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 반복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풀어보고 이만큼 는 상태에서 또 보고 이만큼 는 상태에서 또 보고, 이게 이 개념이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녹아들어 온 다음에 제 말 중에 하면서 진짜 뜻을 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요.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이게 한 방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상용 로그의 그래프라든가 상용 로그의 어떤 그 지표 가수의 사용법 등등 관련한 것들은 문제 유형으로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수학이나 술제조망에서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접해보도록 하고, 상용 로그의 본래 뜻과 사용법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칠게요.